뭐 열심히 하는 건 항상 뭐 좋죠. 뭐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사랑을 하건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대는 공부가 간절해요? 그렇구나. 뒤부터 물어봐야 돼. 그래 앞에 앉은 사람이 손해를 안 봐. 민준이는 공부가 간절해요? 어느 정도? 그렇구나. 진호는 공부가 간절해요? 조금? 신기하네. 미나는 공부가 간절해요? 그래요? 지환이는 공부가 간절해요?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나야, 왜 공부가 간절해? 대학을 가서 공부를 또 해야 하고 가려면 진호는 공부가 왜 간절해? 몰라? 아? 좋은 직장. 민준이는 왜 공부가 간절해? 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삶이 무료할 것 같다. 뭐 롤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롤을 열심히 하면 삶이 무료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응? 그런 것 같아. 지환이는 왜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기보다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뭐 그런 느낌인가 보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 방에 고3 때 갑시다. 한 방에 고3 때 가고 공부가 뭐 이렇게 간절할 할 수 있죠.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존재하는 느낌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거는. 그 대학은 뭐 학문의 상아탑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취직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일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 일을 왜 하고 돈을 왜 벌지 규빈아? 그렇지. 먹고 살려고. 나 먹고 살고 또 소중한 사람 같이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모든 일이든 간절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간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고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미분계에서 도함수를 했고 걔를 가지고 활용을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고 수투 미적분 1에서 나온 것은 미적분 2에 또 나와요. 또 나오게 되고 지금은 미적분 1 관점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마음에 들면 처음부터까지 설명을 다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접선만 하고 땡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상황 보고 결정을 하죠. 첫 번째 접선
운동하는 물체의 성격을 잘 활용해 보고자 만든 게 접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중요하겠고 접선의 방식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부터 하죠. 임의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네. 접선이라는 것은 접하는 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자 이제 그랬단 말이죠. 접선의 정의는 되게 미분계수스럽게 정의한다 그랬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한 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쪽 선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랑 여기랑 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선으로 수렴할 거라서 그 두 선이 일치해가는 순간 걔를 접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접선의 방식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나는 점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배우지. y는 기울기가 있고 지나는 점이 a, b가 있다면 x-a에다가 더하기 b라고 할까? 이렇게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니까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접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는 접점의 x좌표를 t를 놓고 풀면 좀 이뻐질 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여기는 t, ft라는 점이 이렇게 생기지. 이제 필요한 것은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f't잖아요. f't여서 그래 지나는 점도 지금 여기 얘라는 걸 알고 접선의 기울기는 f't니까 y는 f't란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t에서의 미분계수, x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y는 f't 기울기 쓰고 지나는 점이 얘니까 x-t를 하고 ft를 쓰면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지 뭐 라고 써낼 수 있어요. 이게 뭐 시작과 끝인 것 같은데 여기 접점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1,1을 줬어요. 이렇게 접점을 주는 경우는 기울기를 그냥 바로 알아. f'1이거든. 지난 점 너잖아. 그러니까 y는 기울기 f'1에다가 x-1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 일이고요. 두 번째, 곡선밖에 한 점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접선이 있는데 임의함수 fx에 대한 접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접선이 여기를 지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 여기를 뭐 3,4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기울기를 구해내야 되는데 기울기 구하기가 불편해. 접점의 x좌표가 지금 없거든. 없는 거니까 뭐 만들면 되지 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쓴다. 따라해봐. 접점을 만든다. 만들면 돼. 만들면 되고 여기는 t, ft 이렇게 좌표가 정해진다는 말이죠. 그럼 이때 t는 실수겠죠? 따라해봐. t는 실수. 다시 t는 실수. 꼭 기억하세요. 네, t는 실수예요. 그 t는 함수 갖고 노는데 갑자기 허수나면 그렇잖아. 복수팩만 그려야 되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든다. 이걸 만들어 놓고 만드는 거야, 접선의 방식을. y는 접점이 되게 히트 상품이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기울기는 f't라고 쓰고 x는 t에서 접선의 기울기. 지나는 점이 얘니까 x-t 더하기 ft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접선의 방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3,4를 지난대요. 대입해요. 4는 f't 3-t 더하기 f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fx의 상황에 따라서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일 거예요. fx의 상황에 따라서 fx가 만약에 3차 다항식이었잖아요. 3차 다항식이면 여기는 t에 관한 2차식 t에 관한 3차식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몇 차 다항식이겠어? t에 관한 3차 다항식이겠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죠. 그 3차 방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3차 방식의 해를 구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인수분해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많아봐야 3개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맞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x가 뭐 할까? fx가 4차라고 할까? 이게 4차야. 4차가 되면 미분치면 3차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t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접점의 x좌표인 t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근데 3차 방정식의 해만 구하더라도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근을 갖는 경우는 접점에 x좌표가 있다는 얘기고 허근을 갖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t 빼기 1이 있고 이쪽은 t-2의 제곱이 뜬 거야. 이렇게.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눈에 보이는 건 두 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두 개고 토탈 세 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t 값이 1이랑 2가 있는데 이렇게 제곱인수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것도 분석의 대상이겠죠. 어쨌든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접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접점의 x좌표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걸요. 접점의 x좌표가 두 개 있으면 접선 두 개 있겠지. 접점의 x좌표가 세 개 있으면 접선 세 개 있겠지. 접점의 x좌표가 네 개 있으면 접선 네 개 있겠지. 따라해봐. 일반적으로. 다시 일반적으로. 근데 미적분 원에서는 얘에 대한 반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반례가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뭐 대충 둥글게 4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뭐 3짜리인 접선을 긋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마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야. 여기도 기울기가 3이야. 오우씨 와봐.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3짜리인 접선은 눈에 보이는 게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는데 접점은 접하는 점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랑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다른 걸 지금 보고 있죠.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식으로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풀 때 이런 것들이 기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혹은 네가 그래프의 개형을 잘 알게 된다면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개형에서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주던 말던지 간에 접점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되고 접점을 안 주면 접점의 x좌표를 t를 놓고 푼다. 걔를 기준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써놓는다. 그 다음에 밖에 점을 줬으면 그걸 대입한다. 그러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 제낀다. 풀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하자. 결론? 접점의 x좌표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가면서 가자. 근데 거의 미적 원에서는 접점의 x좌표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가 같은 것 위주로만 나온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세 번째. 다시 얘를 보자고. y는 fx가 있어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었을 때 접선의 방식을 계산하는 것을 다시 보자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접점이야. 여기가 t, ft로 놨죠. 지나는 점을 줬어요. 3,4라고 줬어요. 이렇게 다시 식을 써보면 y는 f't x-t 더하기 ft라고 쓴다. 얘를 딱 보고 t, ft를 접점으로 갖는 접선의 방정식 읽어낼 수 있으면 돼. t, ft를 접점으로 갖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읽어내면 되고 곡선 밖에 한 점이 3,4였으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대입한 형태가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니까 그 방정식을 해결하면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여기를 뭐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하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지.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A점에서의 순간 변화는 같다. 같은 얘기죠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뭔가 스텝이 하나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A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너랑 A에서의 순간 변화는 같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할까? 접선의 기울기는 같다. 요 식을 쓰게 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쓰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A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3-t분의 4-ft예요. 이렇게. 그 다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f't예요.
요식을 쳐다보시고 방금 요식을 쳐다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ft를 저쪽으로 보내고 3-t로 나누게 되면 이 식과 일치하죠. 다시 ft를 저쪽으로 보내고 3-t로 나누게 되면 그게 f't니까 너랑 너랑은 같은 얘기잖아. 이해했지? 근데 체감상 스텝이 하나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나는 역시 수학을 잘해라는 그런 뻥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자고. 됐죠? 이렇게 푸는 것이 좋겠다. 다음 4번. (4번은) 법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뒤에 앉으신 분은 시킬게요. 민준아, 법선이 뭐냐? 아, 귀여워. 법선이 뭐냐? 수직으로 내린 선. 그 수선 아니냐? 진호야, 법선이 뭐냐?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수선이랑 무슨 차이야? 몰라. 지현아, 법선이 뭐냐? 그렇대. 그럼 뭐라 그랬냐 방금 쟤?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선. 그걸 법선이라고 했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선. 어렵다. 빨리 하자. 여기 y는 fx가 있댄다. 접선이 있어요. 접점이 여기 있죠.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선, 얘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선이에요. 얘가 접선이에요. 자, 읽어봐. 접점을 지나면서. 오이씨, 당황할 뻔했어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기하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하에서는 법선 벡터라는 것이 있고 원래 있는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해요. 느낌 들어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넌 떠들어라 나 기하 모르거든 이런 느낌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선이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보지? 자꾸 이렇게 묻거든. 여기가 t, ft라고 하자고.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푼 거야. 그러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잖아. 그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뭐.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f't예요. 수직이라며. 수직이니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보호바꾸면 되겠네.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돼. 그러면 법선의 방정식 또한 접점을 지나고 있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포커스야. 접점이 포커스거든. 쟤를 가지고 만드세요. y는 기울기 넣어줘. 마이너스 f't 분의 1 여기 쓰고 x-t에 더하기 ft라고 쓴다? 그럼 너는 법선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됐어요. 그럼 그 법선을 왜 따로 자꾸 물어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얘의 활용을 이제 하러 가야죠. 활용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점이 또르륵 있어요. A점에서 곡선 위의 점 x, fx, y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대. 다시 여기 곡선 밖에 점이 있는데 여기 또르륵 이렇게 막 점이 막 움직인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느낌은 이렇잖아. 배불뚝이니까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여기 어디 있을 것 같다. 이쯤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P점을 하나 만들어. 이거를 뭐 T, FT라고 만들어.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은 대충 숫자니까 뭐랄까 3,5라고 할까?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AP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P 거리의 최소값 귀찮잖아. 루트 나오는 게 싫으니까 AP 제곱의 최소값 이거 식으로 그냥 써내면 되는 거야. 식으로 써내면 되는 건데 이 방식보다 법선을 이용하면 할 게 좀 많아지거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얘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하나 만들어. 법선과 접선은 수직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최단 거리를 갖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빨간색과 노란색은 수직인 상태가 돼야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저게 수직이면 혹시 뭐 만들고 싶지 않아요? 뭐 만들고 싶지 않아요? 원. 여기서 원을 이렇게 만들어. 감자를 만들어요. 원을 만들었잖아요. 원을 만들게 되면 원을 만들 수 있다.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아니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접선이랑 and 법선을 생각해. 플러스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해야 될 게 많거든. 뭐 이러지 않겠니?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법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쓰거나 법선의 방식을 세운 다음에 얘 때려 넣거나 두 개가 똑같은 얘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지. AP 직선의 기울기가 T O 빼기 FT. 너는 법선의 기울기랑 똑같아. 근데 빨간색의 기울기가 F'T였잖아. 법선의 기울기 요분은 역수치하고 보호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T분의 1일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하러 간다고.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운단 말이지. 여기서도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D값이 나오겠죠. T값이 나오게 되면 걔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가 기본 접근이에요. 얘가 기본 접근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 논술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쭉 가요. 쭉 가고 식을 또 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지금 내가 뭐 만들었죠? 원 만들었잖아요. 원 만들어서 여기서 원의 성질을 가지고 뭘 표현해내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도 거식이 뭐야? 원의 접선이고 여기는 x축도 접선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죠. 너랑 길이가 같죠?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라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네. 그러면 왠지 이거 연결하고 싶고 이렇게. 그러면 너랑 무슨 동? 합동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변은 공통이고 반지름 같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90도 90도고 R, H, S 합동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세타라 하고 여기를 세타라 하고 여기를 2세타라고 하고 너랑 길이가 같다도 안다고. 얘랑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 점 사이의 거리랑 이 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약간 다르니까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라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최단 거리를 원했다. 그러면 스테이지가 두 개인 거야. 하나는 접선과 법선을 생각한다. 두 번째,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그리고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얘랑 최단 거리를 만족하는 점이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야. 원과의 교점이 얘밖에 지금 없잖아.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증명하세요. 그럼 그렇게 보여야 돼. 내가 얘기한 게 다 내신 서술형 문제였었어. 다시 이 원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지금 얘 눈에 보면 하나밖에 없지. 하나임을 보이세요. 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막 하면 돼. 근데 최소값을 갖는 점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를 보이라 하잖아. 그럼 원과 이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보이면 되지. 그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공통접선이 하나 있다고 보여야 된다고. 읽어봐. 공통접선 한 개.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어쨌든 하자고. 잘 기억하자고. 그래서 법선의 방식 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최대값, 최소값. 뭐 이거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요렇게 y는 fx가 있어요. 느낌이 좀 할 게 좀 많을 것 같지 않니? 그래 보이지?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할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직선이 하나 있댄다. 직선과 곡선위의 점 중에서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쯤 되겠지 뭐. 여기가 최단거리가 되겠지. 그러려면 느낌이 들지? 흰색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생각한다?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뭐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지. 됐지? 알고리즘은 이럴 거야. 여기는 기울기가 3짜리 뭐 직선이 딱 떠 있는 거지. 근데 걔랑 이 곡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기울기가 3짜리인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 접선과 너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니까 접점의 x좌표를 이제 t를 놓고 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일단 그 주어진 함수에서 f't를 하면 아 걔가 3을 만족하는 뭔가 t를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부터 출발을 할 거라고. 기울기가 3인 거니까. 됐지? 그래. 열심히 뚜딱뚜딱 풀어봤더니 여기가 뭐 대충 3이 나왔대. 여기가 3,4래. 그러면 3,4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고요. 최소값이죠 여기는. 최대값. 뭐 이것도 뭐 비슷해. 여기에 직선이 이게 쭉 있대.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랑 곡선위의 점이 가장 멀 때가 어딜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쯤 있겠지. 요즘 있어 보여. 그러면 저기가 최대값인데요? 이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평행인 접선을 생각해서 걔가 fx와 만나는 점이 있다면 걔랑 요 그 직선과 연결할 때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그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같은 걸 원할 때 또는 점과 곡선 사이의 최대 최소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접선을 좀 잘 생각해 보자.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야. 됐지? 오케이. 좀 중요해. 접선의 방정식은 참 중요하다. 얘를 잘 알아야 뭐 다음 걸 할 것 같아. 두 번째, 평균값 정리.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잘생긴 민준아, 평균이 영어로? 오케이, 지환이 받아라. 평균, 혜원이 받아라. 아니 뭐 너 수학 묻는 것도 아닌데 맨 앞에 있으니까 참을게. 평균이 영어로? 나한테 왜 그래요? 평균이 영어로? 평균이 영어로? 평균 이러면 되지. 어? 아이씨. 평균이 영어로? 에버리지. 어허. 수학에서는요. 에버리지보다 민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또 민 그런다고 또 의미하다 이러지 마시고. 따라해봐. 민. 민 구할 때 그 민이야. 다시 따라해봐. 미안해. 따라해봐. 민.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 값이니까 mean, value, 정리를 영어로 theorem 뭐 이러잖아. 그지? 그지 같네. 이렇게 mean, value, theorem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과 사람들은요 이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most valuable theorem 이렇게 언어 유희죠. 개 중요한 정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따라해봐. 중요하다. 다시 중요하다. 중요해. 평균값 정리는 함수 fx가 구간 또 써줘야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여야 해. 혹시 한옛날에 미분 가능성은 개구간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기억나? 등호 붙어있을 때 미분 치면 등호 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면 좀 끄떡이라도 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양끝점을 봐요. FA랑 FB가 이제 달라요. 이럴 때 FB 빼기 FA 여기를 B 빼기 A로 나눠요. 그 느낌이 이제 평균 변화를 쓴 것 같죠? A하고 B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네.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대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그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얘가 평균값 정리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지.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래.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A점이야. B점이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기울기를 갖는 게 A, B 사이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눈에 보면 하나 있지. 여기 C가 있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C가 사이에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사이에 있어요.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꾼다.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왜 오른쪽이 편하지 않냐? 그지?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얘를 좀 더 곱씹어 보면 FB에서 FA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F'C에다가 B 빼기 A를 곱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그냥 옆으로 보냈어요. 뭐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X값의 변화량분의 그 Y값의 변화량이 혹시 그 기울기라고 안 해요? 기울기라고 하죠. 그럼 Y값의 변화량은 부호가 있는 놈이고 그 기울기에다가 X값의 변화량을 곱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X값의 변화량이 만약에 2였어요. 근데 기울기가 7이었어요. Y값의 변화량은 얼마? 14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예요. X값의 변화량에다가 똑같은 그 기울기를 곱하잖아요. 기울기를 곱하면 Y값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활용이 너무 많아요. 활용이 너무 많아서 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쟤를 증명을 하려면 뭐 이상한 정리가 하나 또 필요해요. 그래서 걔를 써보려고요. 롤의 정리가 있어요. 롤케이크 생각하셔도 되고 맘대로 해요. 뭐 사람 이름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뭐 얘기해줘봐 어차피 까먹으니까 대충 롤의 정리가 있어요. 그럼 롤의 정리가 뭐지 진호야? 다음에 민준이야. 준비하고 있어라. No. 민준이? 또 내가 아는 옛날 제자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 진짜 볼 때마다 귀여워 죽겠네. 걘 서울대 갔다. 미나야. 니 사랑해. 사랑해. 은근 우리 기본 심화반인 거 알아요? 믿겨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기본 플러스 심화반이에요. 기본은 되어 있고 한 걸음 나아가볼까 반이에요. 괜찮아. 덕분에 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할게. 근데 일단 정리라고 한 것은 증명이 가능한 성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증명이 되고 쟤도 증명이 돼.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넌 받아들이래. 왜? 증명이 좀 까다롭거든. 넌 해야 돼. 너는 숨쉬듯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는 증명이 까다로우니까 하지 말제. 받아들이래. 근데 얘는 증명을 하래. 교과서에서. 이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눈치가 얘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눈치가 그렇거든. 일로 와보자고. 그 롤의 정리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근데 양끝점을 조사해봤더니 함수값이 같아. 이렇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너는? 이렇게 있어서 뭐 거북이 등딱지 하나 만들어 놓고 함수값이 같으니까 두 개를 연결하잖아. 기울기가 빵이겠지?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연결해. 기울기가 빵이야. 혹시 이 기울기랑 똑같은 게 요즘 있지 않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게 있죠. 이때 그거야. 이렇게 여기를 C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 조건이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이미 0이었기 때문에 F'C가 0을 만족하는 그 C가요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요. 그 말이고 이 말이 좀 불편하면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뭐 당연하겠지. 이렇게 있잖아. 둥글게 있으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빵인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서술형 평가에서 만나면. 일단 대표적인 거는 여기에 있어요. 포커스가.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있다는 말은 그 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그 근이 존재함을 밝히는 거구나. 맞아요.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밝히면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값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계형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쟤를 찾는 것에 이용이 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거예요. 다시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계곤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양끝점을 조사해요. 함수값이 같지? 그러면 미분에서 0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고. 자, 시작. 왜 날 봐? 시작. 증명하라고. 보통 시작 그러면 증명하라는 소리 아니야? 해봐. 저 랭킹 2위임. 고등학교 증명에 랭킹 3위. 오케이, 랭킹 3위. 단대부고의 명예를 걸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가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과정도 중요해요. 이거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얘랑 얘와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함수값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저 새끼 함수값을 같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값을 같도록 만들라니까 그래프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생각이라는 거 하기로 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 있지. 원래 함수를 fx라고 두시고 여기 있는 함수를 gx라고 두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꼴이겠지. fx가 이렇게 있어. g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교점이 생겨 있는 거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교점이 생겼어. 다항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가 교점이 생기잖아. 특히 직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따라해봐. 차함수 거기를 기억해. 흰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를 뺀 차함수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와봐. 차함수를 생각하면 일단 함수값끼리 뺄 거니까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이쪽 A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마이너스고 A에서부터 B까지는 양수지. 흰색에 노란색을 뺄 거니까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여기는 음수가 돼. 이렇게. 근데 차함수를 할 때 함수값만 빼라 그랬어? 미분계수도 같이 빼는 걸 해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여기가 대충 7이라고 하자. 접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는 2라고 하자. 7에서 2를 빼면 5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증가상태라는 거지. 당연한 게 곡선에서 직선을 뺐는데 갑자기 직선이 나오겠냐고.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쪽도 지금 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1을 할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라고 해봐.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대충 이제 곡선을 그으면 될 것 같고. 요 함수가 뭐냐면 차함수야. fx에서 gx를 뺐어. 차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 a,0랑 여기 있는 b,0로 지나고 있다는 걸 알지. 만약에 다항식이었다면 x 빼기 a랑 x 빼기 b를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나는 다항식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fx는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지? 됐어. 사인 함수의 일부분이어봐. 그럼 인수를 칠 수가 없잖아. 그래, 그러면 함수 값이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놀아야 되겠군요, 선생님. 그래서 맞아, 거기서 놀 생각이야. 이거 안녕. 그래서 처음부터 함수 설계가 까다로워, 증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자. 뭐 증명할게 의 약자야, 프루프의 약자야. hx를 설계합시다.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라고 만들자. 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직선이니까요. 따라서 이 hx는 폐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여전히 연속함수끼리 뺐으니까 개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이 분명하네. 그러면 h의 a랑 h의 b를 조사를 했어. 그 말은 차함수의 부호를 조사를 하는 얘기고 어차피 두 함수의 교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ha도 0이고 hb도 0이라는 건 그냥 수식으로도 알 수 있는 상태야. 그래서 너는 0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 ha와 hb는 0이네.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한글로 써야지. 롤의 정리에 의해서 H'C가 0을 만족하는 그 C 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롤의 정리에 의해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주장할 수 있네. 그래.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에 기울기가 있는데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이쯤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한 거라고. 맞지? 아, 그래. 그러면 얘를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한다는 얘기니까 hx 써야겠는데 hx는 fx가 있지. 거기에서 직선을 빼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할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만 하면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기울기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는 a, fa고 천천히 하면 돼. 여기는 b, fb야. 그래서 기울기는 b-a분의 fb-fa 여기 기울기지. 거기에다가 지나는 점을 여기로 택할게. a, fa x 빼기 a 더하기 fa라고 쓰면 되겠다. 네가 g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fx 빼기 gx인데 gx를 일일이 쓴 거야. 그러면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H'C가 0을 만족하는 C가 있어요를 일단 롤의 정리 때문에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X로 미분할 거거든. H'X, F'X. 근데 이제 관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직선이잖니. 직선이니까 X에 관한 1차식일 거잖아. X에 관한 1차식일 거니까 얘를 X로 미분치면 기울기만 남아요. 나머지는 안녕이야. 숫자. 빠이빠이 이거 가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야. H'X가 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H'C가 0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어이 복잡해라. 네가 0을 만족하는 그게 존재해요. 따라서 F'C는 FB 빼기 FA B 빼기 A. 너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있어로 탈바꿈이 되는 거라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몇 번 해봐. 집에서 2번, 3번 해봐. 제일 중요한 건 차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 함수를 저렇게 설계해야 되는 것, 왜 차함수가 그렇게 미적분 원에 많이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엄청 중요하다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꾼다로 기억해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그 사이에 있는 순간 변화로 항상 대체가 된다.
편한 걸로 바꿀 수 있다. 근데 활용이 엄청 광범위하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잠깐 할까?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 10분 쉬었다가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살짝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좀 쉬세요. 정정들 하셨죠? 폐공원에서 연속이고 개공원에서 미분 가능하다 정정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따로따로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에다 점을 찍어놓고 설명을 한다는 걸 점도 안 찍어놓고 뭐 연속이야 미분 가능이야 막 이랬어요. 얘기를 좀 해주지 선생님. 점이 하여튼 다 보셨죠? 네, 다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래 나. 뭔가 혼자 막 어디를 갈 때가 있어. 좋아요. 자, 평균값 정리 설명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극대화, 극소, 그래프의 개형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극대화, 극소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그래프 개형을 얘기하고 나서 접선의 개수도 같이 할게요. 네모 3번. 극대화, 극소. 근데 극대화 극소를 하려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 요거부터 하죠.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디에서 넌 증가를 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부터 하죠. 나는 증가 위주로 할 테니까 감소는 복습하면서 네가 쓰세요. 이렇게 함수의 증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x는 a라는 점에서 증가 상태인 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미분을 쓰지 않고 거기부터 해보죠. x는 a가 있어요. 그러면 a 주변을 관찰해 보면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면 a 주변에서 증가 상태라는 걸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기본 컨셉인데, 그래서 아주 작은 양수 h를 동원해요. 따라해봐. 아주 작은 양수. 아주 작은 양수예요. 네가 진짜 작다고 생각한 거 있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주 작은 양수 h를 동원하면 여기는 a 더하기 h가 되고 여기는 a 빼기 h가 돼요. 그래서 또이또이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커지는 상태면 되겠구나. 그래서 f의 a 빼기 h보다 fa가 더 크고 f의 a 더하기 h가 더 큰 상태라면, 아주 작은 양수 h가 맞다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요, 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뭐 그런 게 있겠죠. 얘는 리얼 넘버의 약자예요. 구간도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기호를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x에 속해 있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지수로고 시간 열심히 했죠? 함수값이 커져요 라고 하면 구간 x1에서부터 x2까지 증가 상태다. 대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증가하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감소는 반대겠죠. 반대는 이제 네가 해보시고. 그 두 번째. 그러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미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그래. 그럼 f 프라임 x가 0보다 커. 이렇게. f 프라임 x가 0보다 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던 이렇게 증가하던 아무 상관없이 그 매 순간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건 분명하고요.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걔가 양수인 것도 분명하죠. 그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이 함수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져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증가인 게 분명한 것 같네? 맞지? 이럴 때는 fx의 증가가 맞아요. 근데 좀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fx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제 큰일 났죠. 갑자기 등호가 들어왔네요. 갑자기 큰일 났네요. 여기는 다 참이 맞아요. 이쪽 증명 다 할 거예요. 참이 맞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구라예요. 왜일까? 왜 구랄까, 진호야? 그 다음에 미나야. 왜 이쪽은 아닐까? 상수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아, 미나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진호가 막았어. 이해가 있어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증가라고 볼 수 없죠.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이제 다시 미나한테 왔어요. fx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참일까요? 커지실까요? 참일 것 같아요? 오케이. 세연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 것 같아요. 디아더 세연이. 참일 것 같아요. 따라해봐. 거짓. 다시 더 크게 따라해봐. 거짓. 거짓. 얘도 거짓이에요. 왜요? 증가하는 함수를 보면요. y는 x 세제곱처럼 이렇게 x는 0에서 뚫리는 접선을 갖는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함수를 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뭐 뚫리는 접선 말고 뭐 미분해 보면 되지 뭐. 이거 미분을 하잖아. y 프라임 3x 제곱이야. x 대신 0을 집어넣어봐. 0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 맞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x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잖아요. 증가함수는 맞는데 미분계수가 0인 게 들어와야 되죠. 0인 게 지금 얘는 없죠. 없는 거니까 이쪽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따라서 함수 fx가 증가함수래. 근데 f가 상수함수가 아닌 미분이 가능한 함수래. 이렇게 상수함수가 아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이 반대로 가는 이 역이 거짓말하는 반례가 상수함수였잖아요. 이런 건 배제한 채로 갈게요. 이런 말이죠. 그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동치명제로 봐도 좋아요. 상수함수가 없는, 상수함수가 아닌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왔잖아. 그 증가함수와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동일시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1이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 말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이렇게 봐도 충분하겠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얘는 같은 얘기야 라고 해봅시다. 자, 두 개를 보입시다. 얘가 첫 번째 거요. 얘가 두 번째 거요. 시작. 그래서 제가 할게요. 알았어요. 1번부터 증명합시다. 1번 여기요. 도함수가 양수였을 때 fx는 증가가 맞습니까? 이제 물었죠. 전제 조건은 이제 그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했어요. 아까 내가 그 못하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한 게 있죠. most valuable이라고. 따라해보세요. 평균값 정리. 안 따라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생각이에요. 평균값 정리의 틀은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꾼다였고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순간 변화로 대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걔를 이용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걸 써봐야 되잖아. 구간을 좀 만들어 두자고.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얘가 실수 전범위 구간에서 증가함수라고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를 보이면 되는 거야. 얘를 보이면 되는 건데 목표는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니까 함수값이 커지는 걸 잘 살펴보면 돼. 이럴 때 살펴보면 되는 거라서 보통 A가 B보다 작다 이거를 보이는 것은 B에서 A를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이는 것과 동치명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자.
f의 x2 빼기 fx1을 해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값의 차를 보면 정의역의 차로 나눠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다 할지 평균값의 정의를 쓴다 할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 보면 x1보다 x2가 크다 그랬죠. 우리의 목표는 얘가 0보다 작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fx2가 더 크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fx2에서 fx1을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는 거야. 병신아. 거꾸로 썼잖아. 0보다 크다를 보이는 게 여기가 목표인 거지. 얘가. 근데 x2가 x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2 빼기 x1으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 얘의 부호 자체가 분자의 부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분자가 양수인 걸 보이기로 했는데.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며. 근데 C가 어디 있는 놈이냐면 x1과 x2 사이에 있어요. 여기에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 근데 대전제가 뭐였냐면 도함수가 양수라 그랬어요. 얘가. 도함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파란색이 양수인 게 분명해. 파란색이 양수니까 분모는 양수인 게 보장이 돼 있는 채로 그 분자가 양일 수밖에 없죠. 분자가 양이란 얘기니까 너는 양수야.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의 첫 번째 활용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도망가면 내년에 만나고 내년에 도망가면 후년에 만나고 후년에 도망가면 그 이후에 만나게 될 거니 도망가지 마시길. 그 다음 fx가 증가하는데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느닷없이 등호가 생겼네. 느닷없이 등호가 생기면 뭘 떠올려야지? 샌드위치 정리. 예수렴하고 예수렴하면 등호 생기지? 별로 안 됐다. 며칠 안 돼서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그 부등식을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 함수의 그 정의를 부등식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h는 그냥 양수라고 할게요. 여기 x 더하기 h가 있고요. 여기는 x-h가 있어요. x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x가 하나 정해지면 x 더하기 h 여기 있고 x 빼기 h 여기 있고 이런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너랑 여기를 보시면 fx가 있고 이것보다 fx 더하기 h가 더 크고 그다음 왼쪽 f의 x-h가 제일 작은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게 fx가 증가 상태라는 거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너는 fx에서 f의 x 빼기 h 너를 뺀 게 0보다 커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 뺀 게 0보다 크니까요. 그 정의역의 차로 나누면 h로 나눴어요. h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h가 양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이고 싶죠. h를 0 오른쪽에 보냈어요. 0 오른쪽에 보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얘가 x 빼기 h 이런 거라서 극한 입장에서는 기울기의 우극한 여기를 보자 그랬죠. 방향성을 따지러 갈게. x, fx는 고정점, x 빼기 h, fx 빼기 h는 움직이는 점. h가 0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얘는 x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고 있는 기울기의 극한. 걔를 좌미분계수라 했지. 근데 애초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뭐로 수렴할 거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f'x로 수렴하겠지. 수렴하게 되는 순간 뭐가 붙어? 등모가 붙어.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극한과 부등식과 관계 때문에 따라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나 보였죠. 이쪽. 그때 오른쪽에서는 f의 x 더하기 h 여기에서 fx를 빼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여전히 알고 있어요. 정역의 차로 나누게 되면 h로 나눌 거야. h가 양수니까 h를 0 오른쪽에 보내야 함. 극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인데 얘가 x 더하기 h에서 x를 뺐어요. 얘는 고정점, 움직이는 점. h가 0 오른쪽에 가게 되면 x보다 큰 쪽에서 붙어먹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우미분계수. 됐죠?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 너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 f'x로 수렴할 거네. 수렴하니까 너는 등호를 붙여야겠네. 이렇게 너랑 너 때문에 등호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까다롭죠? 그래서 냅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냅니다. 서술형 1번
평균값 정리를 쓰세요. 서술형 2번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세요. 서술형 3번 2번을 이용해서 다음을 보이세요. 이게 서술형 패턴이에요. 됐지? 오케이. 정리하세요. 내가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술형 문제, 뭐 수리논술에서도 필요하고 면접에서도 필요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학원 커피 맛있어. 커피를 내가 몇 잔째 먹는 거야? 삼 번 극대와 극소. 진호야, 극대값을 영어로? 민준아, 극대값을 영어로? 맥시멈. 그럼 최대값을 영어로? 어? 맥시멈. 그렇구나. 그럼 극대값의 정의가 뭐야, 미나야? 가장 큰 값. 그 최대값이랑 차이가 뭐야? 애매해. 우리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요. 최대값은 앱솔루트 맥시멈이에요. 짱 큰 놈. 짱 큰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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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 패구간 AB 사이에서 여기가 그 라인이 똑같다고 합시다. 패구간 AB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나요? 많이 어려워요? 최대값 있잖아요, 그죠?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니까 이 라인이 y는 4라고 뻥을 치면 최대값은 4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 최대값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소값은 대충 y는 3이라고 하자. 눈에 보듯이 최소값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앱솔루트 맥시멈, 앱솔루트 미니멈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면. 됐죠? 됐어요. 근데 극대하고 극소는 좀 달라. 첫 번째 극대값. 사이효옷을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쓰나? 지금도 쓰나? 모르겠다. 나 대충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국어 하는 거 아니잖아, 나랑. 너무 이렇게 자꾸 맞춤법이 바뀌어. 너무 어려워. 극대값.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컬의 뜻은 지역의 그리지 마시고 주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그것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세요. 일단 노멀한 거부터 보죠. x는 a 주변을 관찰할 거야. 그러면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 있지 않나요? 보이죠? 그죠?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네. 얘를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또 그분이 오셔. 아주 작은 양수 h를 동원해서 여기를 a 더하기 h라 쓰고 여기를 a 빼기 h라고 써요. a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작은 양수를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f에 a 빼기 h가 있고 f에 a가 있어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에 a 더하기 h가 있으면 얘가 또 크거나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양수 h가 맞다면 이 얘기가 그 얘기죠. x는 a 주변에서 fa가 가장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fx가 있어요. 이렇게 fa가 있어요. fa가 가장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건데 x가 어디 주변이어야 돼? a 주변이어야 돼. 네이버후드라고도 해요. a 주변, a 네이버후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됐어요. 이웃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 x는 a 주변에 임의의 x라고 보시면 되겠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을 잡아서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 있는 놈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기해봐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a 주변에 임의의 x라고 보면 되겠네. 됐지? 그렇게 됐어요.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로컬 맥시멈이니까 특정한 값 a가 있으면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극대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요. 여기 x는 a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x는 a에서 극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여기 있네요. 맞죠? 극대값이 있어요. 그 다음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입니다. x는 a에서 극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있어요. a 주변에서 아주 미세한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 있지 않아요?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죠? 극대값이라고 해요. 또 x는 a를 찍었어요? 여기다 박았네요. x는 a에서 극대값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 그러네. 즉 보듯이 극대값은 미분 불가여도 있고 불연속이어도 있어요. 불연속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과 극대값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네. 그러면 극소값을 써야겠죠? 안 쓰면 안 돼? 써야 돼? 두 번째, 극소값.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있는데 x는 a 주변에서 너 왜 그러니? x는 a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있으면 걔는 극소값이라고 한다. 이쪽 여기 이렇게 있네요. 처음에 설명은 아주 작은 양수 h를 동원해서 여기 a 더하기 h고 a 빼기 h야.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겠네. f에 a 빼기 h가 있고 fa가 있고 작거나 같잖아. 그리고 f에 a 더하기 h가 있어서 작거나 같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주변에서 fa가 가장 작거나 같은 거니까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됐죠? 그 다음 fx가 있어. 근데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a 주변에서. 이 말이 그 말이잖아. x가 a 주변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a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이 말이니까 여기도 단 x는 a 주변의 임의의 x라고 볼 수 있어요. 허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보죠. x는 a가 있는데 이제 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x는 a에서 극소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같죠? 맞아요. a 주변을 봤더니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극소값을 갖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오개념을 조심하십시오.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있는 겁니다. 다만 불연속 중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는 경우는 극대값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극대극소가 없어요. 이런 거. x는 a에서 함수값이 지금 없죠. a 주변에 크거나 같은 값도 없고 작거나 같은 값도 없고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얘는 그 값이 없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는요.
극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x는 a라고 하잖아요. a 주변을 관찰. a 주변을 같이 관찰했을 때 등호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는 a에서 극대값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극소값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 등호가 들어가니까요. 극대라고도 못하고 극소라고도 못하지만 둘 다 되는 거거든요. 둘 다 되는 거니까 극값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되셨죠? 되셨어요. 그래요. 이런 야릇한 함수를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x좌표에서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극값이 있다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밝힐 생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1번에서 극값이 있을까요? 진짠가요? 왜? 1번 주변에서 크거나 같은 값이 있는 건가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그림 그리고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잘 찾으셨어요? 정의를 다시 봐요. A를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을 잡겠다 했고 네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구간이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해 주시고 쉬운 거부터 일로 와. 6번에 극값이 있을까? 없겠지.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아도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없어요. 5번은요? 극대. 4번은 극소. 3번은 극대. 아주 작은 구간을 잡으면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있죠 지금. 극대. 너는 극값을 갖기는 가져요. 극대라고 하기도 좀 못하고 극소라고 하기도 좀 못하지만 극값은 있어요. 너도 극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메모하시고. 아 그러네. 그러면 도대체 극대하고 극소는 왜 배우는 걸까? 함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지 함수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의 변화를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통해서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가 교과 목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몇 번인지 까먹었네. 동그라미 몇 번이냐? 4번? 땡큐. 미분을 통한 이거를 할게요. 관찰. 극대값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극소값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구간 안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분을 통해서 관찰하고 싶댄다. 그러면 여기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여기도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둥글게 미분이 다 가능하고요. 얘는 대가리 박으면 아프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해요. 우미분계수랑 저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모두 특징은 연속함수라는 특징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극대하고 극소는 a를 쳐다보는 거야? a 주변을 쳐다보는 거야? 주변을 쳐다보는 거야. 주변을 쳐다보는 거니까 얘도 극소고 얘도 극소라는 걸 알죠. 그 극소값을 갖고 있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네요. 요거도 어쨌든 감소했다가 증가하네요. 근데 어디에서? A 주변에서예요. A 주변에서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X보다 A보다 좀 작았을 때는 음수고
f'x가 a보다 좀 컸을 때는 양수라는 걸 지금 아는데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그 변화를 관찰해 보면 0인 게 있을 것 같잖아. 미분계수가 제로인 게 여기 있잖아. 있는 거니까 f'x가 여기는 0인데 이런 것을 관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르거든. 얘는 여기 a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감소니까요. 그 다음에 a 오른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증가니까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미분계수가 제로라고 할 수가 없죠.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하니까요. 여기는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처럼 실수전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얘처럼 미분이 불가능해도 그 값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x를 a 왼쪽에 보냈을 때 a 좌극한 보내는 거죠. 도함수의 좌극한을 보내시고 리미트 x를 a 오른쪽에 보내요. 도함수의 우극한을 생각하세요. 이 왼쪽에서는 a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도함수의 좌극한이 음수고 도함수의 우극한이 양수가 되다 보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a 주변에서 a 왼쪽에서는 여기 도함수예요. 도함수의 부호예요. a 왼쪽에서는 음수고 a 오른쪽에서 양수가 되는구나. 이때 x는 a를 무슨 값이라고 하는 거야? 극소라고 하는 거야.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미분 불가능해도. 됐지? 그런데 미분이 가능할 때는 되게 심플한 게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자. 그 주변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은근슬쩍 게 많지. 어쩌면 좋지. F가 미분이 가능한 이쁜 함수를 봤어. 이렇게. 그 스테이지가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도함수가 0인 거를 찾는다. 일단. 0인 걸 찾는다.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항상 갖는 것은 아니야. 증감이 바뀌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분을 하면 3x제곱인데 x는 0을 집어넣으면 빵이잖아요.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갖나? 그렇지가 않지. 주변을 보면 왼쪽에서도 증가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죠. 오른쪽에서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양에서 양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그 값이 없어. 그러니까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이 두 번째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 주변 부호를 살핀다. 주변의 f'x의 부호를 본다. 그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표적인 건 뭐 이런 게 있겠죠. 도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이게 f'x예요. x축이에요. 그러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이렇게.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값이 a랑 b잖아요. a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여기는 a, b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b보다 컸을 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대충 증가. 도함수가 음수란 말은 대충 감소. 도함수가 증가라는 얘기는 대충 증가.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대충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니까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구나. x는 b에서 얘는 극소값을 갖는구나.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따라서 아이고야.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추론해내는 건 되게 유익한 일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가 있대요. 다시 미분이 가능할 때는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주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한다. 다시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을 때는 그 값을 어떻게 찾느냐.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주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한다. 그런데 미분이 불가능해도 그 값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이 없을 수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주변에 있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어? 극소.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어? 극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y는 fx라는 함수래요. 대충 3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3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3차식을 미분하면 2차식일 거 아니냐. 그지?
2차식일 거라서 얘는 가만히 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그럼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여기 어딘가 0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죠.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여기서 0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죠. 이제 도함수를 그려볼 텐데 도함수 입장에서는 미분계수가 제로니까 f'x가 0 되게 하는 값이라서 여기를 x축이라고 두시고 f'x를 구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왜?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2차식인 게 분명하고 여기 오른쪽을 보면 증가 상태잖아. 증가란 말은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 여기는 감소지.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 여기는 증가지. 도함수의 보호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치역은 여기에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3차식을 미분하면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운명이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야. 도함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만 딱 쳐다보면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원함수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게 여기 있죠. 극대.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걸 도함수를 보면 원함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잖아. 그 변화가 감소해서 증가로 간다. x는 b에서 극소가 되는 거니까 올려보면 극소값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아이고야 쉽지 않네. 그지? 이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놀아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네모 4번 맞죠?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려보자는 거예요. 뭐 대충 한번 해보자 그래프를. 함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 값을 구한다 그랬죠. 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그 값을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다항함수만 설명할 것이고 다른 함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짚어가 봅시다. 먼저 x축이 있는데 다항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결정을 좀 하셔야 돼. 1차 함수라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잖아.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릴 거야. 1차식이죠. 2차 함수 x절편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오른쪽 위에서 출발했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죠.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했죠. 노멀한 것만 그리고 있어요. 여기가 2차 함수예요. 3차요. 3차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것만 그릴 거예요. 걔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하고 출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물론 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데 저렇게 했어요. 3차 그다음에 4차 여전히 4개 만나는 걸 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하고 4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5차 이런 규칙이라면 어떻게든 뽑아낼 수 있겠구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5점에서 만나는 거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예요. 칠판 다 쓰게 생겼는데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굴곡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아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때 홀수차 다항함수의 특징 1차, 3차, 5차. 홀수차 다항함수의 특징은 시작이 여기잖아. 끝이 여기야. 시작이 여기잖아. 끝이 여기야. 보이지? 실수 전체에서 쳐다보면 x축이랑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짝수차 다항함수의 특징은 물론 홀수차는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치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없을 거 아니냐. 범위를 제약해줘야 최대 최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차는 실수 전범위에서 여기 최소값, 여기 최대값 이런 거 있죠. 그리고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값, 둘 중에 큰 게 최대값. 이런 식으로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짝수차 다항함수의 특징은 시작한 곳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시작했죠?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시작했죠? 떨어지는 것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작했잖아. 떨어지는 것이 똑같고 하여튼 그래. 그렇게 대충 그리면 돼. 됐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의 개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3차 함수를 보자고. 아휴,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야지? 아휴. 두 번째, 3차 함수. 삼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인 걸 그려보면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 노멀한 걸 그릴게. 이렇게 생겨있는 3차 함수가 불현듯 하나 떠올라요. 그 값이 몇 개죠? 2개죠.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그 값이 2개예요. 함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 값을 조사를 한다 그랬죠? 그럼 fx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미분에서 양수면 대충 증가, 음수면 대충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어이씨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겠네. 원함수가 증가했죠? 여기에 위치하고 치역이 감소했네요. 여기에 위치하고요. 증가했네요. 여기에 위치겠네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인 걸 미분했으니까 얘 또한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일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도함수는 너네.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 경우 2차 함수니까요. 그러면 극값이 2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네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네. 됐지? 됐어요. 그 다음 선생, 여기 있는 거를 따다가 떼서 이쪽에 붙이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떼서 이쪽에 붙이는 거, 그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너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유분을 봤어요. y는 fx예요. 여기가 미분계수가 제로고 여기 또한 미분계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떼다가 이쪽으로 붙여도 미분계수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미분계수가 제로고요.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보자고. 3차식을 미분하면 2차식.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다는 점의 개수를 봐야 될 텐데 0대기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미분에서 0대기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함수가 x축과 부딪히는 점이 하나밖에 없고, 그거를 뭐 대충 중근이라고 하잖아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미분에서 0대기 하는 값은 존재하나 이 0대기 하는 값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제로인 건 맞겠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계수가 제로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네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거예요. y는 fx가 있어요. 그래, 여기 점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 걸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얘 또한 접선이에요. 접선이란 너랑 나랑 연결한 직선이 있죠? 그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접선으로 수렴할 테고, 너랑 나랑 연결하게 되면 연결을 하죠? 왼쪽 접선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말이죠. 그 접선이 맞겠죠. 근데 뚫리는 접선이네요. 따라해봐. 뚫리는 접선,
다시 뚫리는 접선, 뚫리는 접선이에요. 보통은 접선 그러면 뭐 여기서 접선을 구해라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뚫리지는 않잖아요. 뚫리지는 않고 여기서도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접점에서 뚫리는 건 아니에요. 접선 위에 함수가 있거나 접선 아래에 함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주변을 관찰해 보면요. 근데 얘는 뚫리는 접선이죠. 접선인 건 맞는데 뚫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또 갑시다. 그럼 얘는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이 없어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최소값을 여기서 찍었다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이 여기인 것은 맞는데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왼쪽은 이렇죠. 되게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0을 딱 찍고 최소값이죠.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 0을 찍고 시작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아는데 얘는 그게 없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뭔가 양수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최소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양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y는 f'(x). 아하. 그러면 뭐 그냥 양수인데요?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니까 양의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은 없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거니까 도함수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일단 왼쪽 3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값이 존재하거나 없거나. 여기 그 값 없잖아. 맞지? 여기 그 값 없잖아. 맞지? 없잖아 그 값. 없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 값이 어디 있냐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극대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극소인데 이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그런 거 없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이 없다. 오른쪽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3차 함수가 그 값이 없다. 오른쪽. 그 값이 있다. 왼쪽. 같은 말. 3차 함수가 1대1 함수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왼쪽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3차 함수가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 내가 지금 이거 못 쓴 거니? 1대1 함수의 정의 쓴 거지? 오케이. 아,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똑같은 얘기죠 지금. 또 원명제가 참이면 대원명제가 참이니까 3차 함수가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같은 소리네. 또 여기 있는 것 좀 볼까? 얘 공역 어디니? 치역 말고 공역. 실수 전체. 치역. 실수 전체. 그 공역과 치역이 같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같은 말이야. 피곤하네 이거. 또 1대1 대응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런 얘기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같은 말이야 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같은 말이네. 3차 함수의 그 값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3차라는 말을 잠깐 걷어치우고 할게. 어떤 함수가 그 값이 없댄다? 어떤 함수가 그 값이 없다는 말은 증감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원함수의 변화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게 없고 감소했다 증가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값이 없다는 말은 집중해라 너. 함수가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계속해서라는 말을 옛날 말로는 단조성이 있다 그래. 그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말 사라졌으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 또는 감소가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너는 실수 전범의 증가라는 말은 상수함수가 지금 아니잖아.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f'x가 뭐랑 똑같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똑같겠지. 맞지? 그 다음 아래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말은 미분을 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와 동치명제겠지. 이렇게. 그러면 선생아 왜? 지금 저기 도함수를 쳐다보면 f'x가 대충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나타날 것 같아. a가 양수라고 할게. 저기는 지금 양수인 것만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3차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너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맞지? 또 만약에 여기는 이제 증가일 때야. 근데 3차 함수가 감소래. 3차 함수가 감소면 도함수가 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런 걸로 돼 있을 텐데 애초에 3차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는 거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를 미분쳐도 음수예요. 오케이?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도함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f'x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게 뻔하다고. 얘가 도함수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감소함수라는 말이니까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도함수가 인정?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차피 x축과 붙는지 안 붙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기는 하는데 3차식 한정? 이게 편하기는 한데 임의함수가 뜨면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3차식이 아니라 함수가 그 값이 없어 계속해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할 때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맞지? 그 여기를 판단하러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 대수 시간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삼각함수잖아 또. 아씨 큰일 났다. and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어디 대칭이라고? 점대칭이에요. 그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점대칭 함수예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좀 있어.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여기도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어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인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 3차 함수는 변곡점의 대칭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점대칭 함수예요. 이렇게요. 점대칭인 것을 뭐 써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것도 이렇게 쑥 가서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 쑥 가서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점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쩜 좋니 이거. 어떡하지 3차 함수. 이게 워낙에 네임드 함수라서 알려져 있는 성질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면서요. 그 미분한 함수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혹시 2차 함수는 선대칭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점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선대칭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이 여기 보면 점대칭을 미분을 했더니 선대칭이 된 거야. 근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이게 쭉 내려가니까 여기 대칭축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도 대칭축인데?
왜냐면 여기 증가해서 증가로 바뀌는데 여기 야릇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되거든. 미분계수가 제로잖아. 이것도 점대칭인데 일로 왔더니 선대칭이 되네. 그러니까 점대칭을 미분하면 한대칭인가 본데? 되겠어요. 점대칭을 미분하면 한대칭이 된다. 아, 그래? 이 개형을 집에서 좀 그려보면서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좋아요. 지금 적분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분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적분은 대충 아나? 다 또 씹힌 것 같지? 뭐 기억은 좀 해줄래? 적분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도함수가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넓이는 뭘 나타내냐면 원함수의 극값의 차를 나타내는구나. 요거 좀 기억해 줄래? 할 수 있겠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써보면 이게 이런 뜻이거든. 도함수잖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해. f'을 적분하면 이제 f가 될 거 아니냐? 얘는 f의 b에서 fa 이렇게 뺀 거거든. 그러니까 b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을 뭔가 뺀 느낌이잖아. 근데 정적분의 결과는 얘가 지금 음수 아니냐. 음수여서 내가 넓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전부 다 음수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넓이랑 똑같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던가. 아무튼 넓이를 구하게 되면 fb 빼기 fa가 되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걸으라고. 그럼 함수값을 찾아놔. 이렇게. 모르겠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억해. 도함수가 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원함수의 극값의 차다. 아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도함수가 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는 원함수의 극값의 차다. 요거 기억해 줄 수 있겠어? 그거 좀 기억해 줘. 할 거 개 많지 않니? 미친 거지 지금. 미친 거야. y는 fx를 그렸어.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함수라고? 점대칭 함수라고. 대칭의 중심이 아마 요쯤 있겠죠. 요쯤 있는 거야. 요쯤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안 찍어 놓은 거야. 안 찍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 대. 여기서 극, 소. 옳지. 그거 같잖아. 그래서 원함수가 뜨면 도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렸어. 꼬맹이들 데리고 좀 너무하나? 극값이니까 여기가 미분계수가 제로고 여기가 미분계수가 제로예요.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고 여기는 제로고, 감소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는 제로고, 어디 갔어? 여기는 제로고, 이렇게. 여기는 증가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서 여기는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어떻게 이해되겠어? 도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래.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얘와 얘의 함수값의 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넓이가 3이잖아. 넓이가 3이면 너랑 너랑의 차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라고. 그렇게 좀 기억해 주자고. 그럼 여기가 함수값이 만약에 1이었으면 넌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2였을 거라고. 그거 하자는 거야. 그거 하자는 거야. 됐지? 오케이. 메모하시고. 삼 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렀더라.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 된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은 뚫리는 접선이다. 까지 얘기했지? 뚫리는 접선이다. and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표시한다도 알려주고. 따라해봐.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돼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잠깐 밖에 나가야 되거든. 볼 일이 잠깐 있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표현한다야. 실제로 아까 내가 까불었잖아. 얘가 기울기가 섰지. 쭉 섰다가 0이 됐다가 음수로 돼서 최저점을 딱 찍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올라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변곡접선이라고 부르고 변곡접선은 뚫리는 접선이라고 한 거야. 자, 읽어봐. 변곡접선, 뚫리는 접선. 옳지. 여기도 집중. 섰지? 점점 줄어. 0이 됐다가 커지지? 기울기 최소값이 여기인 것 같지 않아? 맞지? 아, 변곡접선, 뚫리는 접선인데 여기도 기울기 최소값이네. 이번엔 점선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어. 계속 기울기가 커져서 0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줄어들지?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의미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가? 변곡접선이. 집중. 변곡접선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변곡접선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제 집중. 이제 나 봐. 아래 봐. 변곡접선을 갖고 있는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갖는 거 봤지? 도함수의 극값이야. 그 점에서. 당연하지 않겠니? 도함수의 함수값은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제로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란 얘기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이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란 얘기 아니냐. 그게 가장 작다는 말은 도함수의 극값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극값, 극소지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일로 변곡접선의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인데 도함수를 찍어내면 기울기를 막 찍어낼 거 아니냐. 제일 작은 게 여기 아니니? 도함수의 극값이야. 여기는 극소겠지. 그리고 반대, 이렇게 생겼을 때는 도함수의 극대겠지.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변곡접선은 뚫리는 접선인데 얘가 기울기의 이제 최소값이잖아. 기울기 최소값이니까 도함수에서 극값을 나타내는구나.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울기의 최대값일 거라고. 이렇게 쓸 거니까. 보여? 최대값인 거. 낮았다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거라서 도함수의 극값이구나. 이럴 때는 극대, 이럴 때는 극소. 이렇게. 참 중요한 개념이란다. 원함수가 변곡접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 그 말은 도함수의 극값이다. 그 말이야. 됐지? 믿을 것 같니? 만약 A 주변에서 말이지, F'X가 있고, 집중. 내가 지금 방금 처음에 뭐라 그랬어? X는 어디 주변이라고? A 주변이라고. X는 A 주변. 이렇게 만들어 놓고 F'A라고 하잖아? 읽어내봐. 도함수는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져요도 맞고, 도함수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져요도 맞고, 따라서 원함수 fx는 x는 a에서 무슨 점을 가질 것 같아? 변곡점을 갖는 거야.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f'x가 있는데 f'a 이렇게 써놨잖아.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있네. 도함수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지. 도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게 되면 원함수는 무슨 점을 가져? 변곡점을 갖는 거야. x는 a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응용 되겠어? 왔다 갔다 이제 돼야 된다. 이제 됐어. 시작. 4차선